역시 좋은 두릅순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내온 것들인데요. 혹시 여기 6개 사진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좋은 두릅처럼 보입니까? 밑에 치가. 예? 밑에 치가. 밑에 치가 좀 좋은 것 같다. 예. 이건 지금 경북 상주 지역에서 선발해서 재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품종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건국대학교 홍성각 교수님이 만든 건국 1호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인데 대체적으로 위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잎이 좀 빨리 피어버렸죠. 그 다음에 요놈들은 가시도 굉장히 많고 그런 반면에 요놈들 같은 경우는 잎이 늦게 피고 또 새순 사이즈도 한 35g, 4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같은 경우 좀 잘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건국이로 뭐 논산, 신구, 민드룹, 자오, 정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구하고 자오, 전강은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저것들이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마 장수 지역에 심어 놓으면 다 동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장수에는 좀 어렵다. 대부분이 신구하고 자오, 정강이 제주도 지역에서 많이 심습니다. 제주도에 많이 심는데 저것도 이제 단점이 뭐냐? 조금 순 자체가 맛이 덜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품질 자체가 좋다는 평가를 아직 못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릅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두릅 재배의 사선이다 그랬는데 두릅 재배원 농가는 꼭 요것만큼은 좀 지켰으면 쓰겠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심기 전에 우량 품종을 선정해서 심어야 되겠다. 좋은 품종을 심어 놓으시면은 5년 후에 웃을 수 있고요. 일반 품종을 심으면은 5년 후에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높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높은 가격을 받으시려면은 좋은 품종을 꼭 선별해서 심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한번 잘못 심어 놓으면요 5년 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1년, 2년 늦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좋은 품종을 꼭 심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배 적지 선정이에요. 두 번째 재배 적지 선정인데 두릅나무 아무 곳에도 심으면 아무 곳이라도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최근 들어서 농가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하니까 진짜 안 심어야 될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높은 소득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두릅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에다가 꼭 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두릅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주로 물 빠짐이 잘 되는 산.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 예, 또 토양. 예, 토양도 뭐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 뭐 점질토나 황토 땅은 안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방향. 예, 방향도 중요합니다. 혹시 두릅나무는 햇빛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요. 예, 햇빛을 좋아하잖아요. 햇빛을 좋아하는 두릅나무를 나무 밑에다 심어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햇빛을 좋아하는 두릅나무를 북쪽이나 서쪽에 심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두릅나무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양수기 때문에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 나무 밑에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나무들하고 경쟁을 하면은 못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때 진짜 두릅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적지를 꼭 선정해서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식이나 식재 관리 관련된 재배 기술을 좀 알아야 되겠다. 두릅나무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예. 잘 됩니까? 예. 안 되죠. 예. 물 관리를 잘해야죠. 예, 물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두릅나무는 한 나무가 딱 심어 놓으면 뿌리가
길게 뻗어가잖아요. 저기 한 10m까지 연결됩니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뿌리에 나온 놈 수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놔두면은 새순 자체가 다 큰 놈, 똑똑한 놈이 안 나오고 잘 자란 놈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이 두릅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심근성이 아니고 얇게 10cm 이내에 쭉 뻗는 천근성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릅나무 밭에 사람들이 많이 받고 다니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밟으면 뿌리가 깨지잖아요. 거기에 병이 감염이 되면 그 나무는 다 죽어버려요. 연결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로는 그냥 두릅나무 생산된 것 그냥 일반적으로 포장해서 팔지만 말고 우리 동네의 두릅나무 상품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장점 요인들을 좀 발굴해서 진짜 비싸게 포장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과학원 근무할 때 두릅나무도 역시 새순이 좀 크고 맛있고 그런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2006년부터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두릅나무 순들이 보면요 특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시면은 새순이 아주 빨리 출하된 개체, 조생성 개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생성 개체 같은 경우는 남들이 두릅나무 새순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새순이 튼 개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강, 신구, 연곡 등 한 9개체가 굉장히 빨리 새순이 나온 조생성 개체인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개체는 울릉도권왕, 백곡, 건국이로는 보통 개체. 그 다음에 아주 늦게 새순이 출하되는 만생종 개체는 강원도 양구것, 경기 양평것, 용문산것, 제주도것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나온 것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생성 품종, 중생성 품종, 만생성 품종을 좀 혼합을 해서 심으면은 새순을 한번 따고 마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새순을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더라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순 아까도 얘기했는데 강릉 영곡이나 울릉도치 같은 경우는 새순 잎자루가 다 굉장히 녹색을 많이 띠고 있잖아요. 반면에 건국 1호나 이 제주도에서 있는 개체들 좀 따뜻한 지역 또 바람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개체들이 잎자루나 잎색이 적색을 띠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좀 같이 비교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아까 제가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 얘기를 했죠.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이 잎이 빨리 펴지고 붉은색을 띠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릅 새순의 색깔을 한번 보면은 적색 계통들은 민두릅인 정강, 충북 1호, 논산, 경기 양평, 전남 보성 개체들이 적색 개체들이 좀 많더라. 그 다음에 대부분이 연한 녹색 계통이 많았고 특히 충청북도 보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녹색이 짙은 것들이 있어서 맛도 굉장히 좋은 개체, 맛 차이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품종들의 새순 수확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생종으로 안 나누면은 여기 보시듯이 대부분 개체가 4월 10일경부터 수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4월 10일보다 더 빨리 수확을 하려면 조생개체, 조생성 개체를 꼭 도입을 해야지 새순이 빨리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창에서 온 개체들도 제가 봤을 때 장수에서 아마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 그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단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은
다른 지역에 조생성 맛있는 개체고 새순 사이즈가 큰 놈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해 보면은 한철에 한 10일만 10일 15일만 새순을 딴 게 아니고 그 앞순기부터 같이 따면은 조금 더 노동력 안배도 되고 그 4월 중순부터만 딴 것보다는 앞에 따면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취사 선택에서 고려는 하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생성 품종도 있고 중생성 품종도 있고 만생성 품종도 있다 그러더라라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개체별로 무게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 보면은 35g짜리도 있고 22g짜리도 있고 50g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저게 상품성이라는 게 이제 다 똑같은 시각, 똑같은 잣대로는 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사이즈를 요구한가에 따라서 품종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도 좀 달라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확 시기도 다르고 무게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g대 이상 사이즈가 굉장히 큰 놈들도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연곡, 여주, 뭐 논산 1호, 논산 볼곡, 보성, 봉화 이렇게 생긴 놈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곡성, 민두릅, 그다음에 약향 드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약향 드릅. 저게 그 우리 말은 인삼향이 난다 그래서 약향 드릅이라고 지금 품종 보호 출원이 됐어요. 등록은 아직 안 됐는데. 경상북도 청송에서 약향 드릅이다 그래갖고 지금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향 드릅. 말 그대로 저게 인삼향이 난대요. 근데 이제 사이즈는 뭐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크지는 않고 또 잎도 조금 빨리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품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런 형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본인들이 우리가 육성한 이 약향 드릅은 향기도 굉장히 좋고 안에 들어있는 약성도 굉장히 우수해서 먹으시면은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품종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횡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상주 보셨던 거고 건국이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다양한 이제 품종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강원도 행성 거나 경기도 가평 것, 경북 상주 것, 그 다음에 전남 곡성, 여기 순창하고 똑같은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시기도 좀 다르고 새순도 빨리 안 펴지고 또 새순이 나와서 새순 상품성 유지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같이 모아서 심어 놓으면은 조생성도 되고 만생성도 되고 그래서 한 단일 품종만 심지 말고 같이 어울려서 심을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잣대를 강원도 곤약하고 같이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품종 관련돼서 쓸만한 것은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릅나무 품종이 별로 많이 안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두릅나무 품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구, 자워, 정강은 아까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횡성, 상주, 건국이로, 순창, 선발개체, 약향 이것도는 이제 품종보호 출원이 된 상태예요. 아직 품종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해뜰날 3호하고 대하하고 영춘 이놈은 신품종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릅나무는 지금 우리나라의 3개 품종만 우리나라 품종으로 등록이 돼 있다.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걸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산림수종은 임업진흥원에서 예산 다 대줘요. 예산 대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우리 동네 대표 품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측과 협의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장수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두릅나무를 육성한다면은 대표 품종이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대표 품종으로 품종보호 등록이 되면은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사가시면 로열티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만들어진 품종은 해뜰날 3호, 대하, 영춘인데 요건 해뜰날 3호는 개인 육종가가 만들었어요.
개인 육종가가. 대안은 산채연구소, 영추는 저희 산림과학원에서 만든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품종만 신품종 보호 등록이 됐다 그러더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구 정강 좌우 사진은 요거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요 아까 것들입니다. 아까 것들이고, 여기에 약항드룹이고, 요게 지금 해뜰날 3호거든요. 해뜰날 3호 넘어서 요게 지금 해뜰날 3호인데, 여기 보면요 요것은 뭐요? 예, 황제드릅이라고 팔아요. 근데 저건 50g 정도 됩니다. 다 50g 단위에서 이렇게 포장되는데 1kg으로 저게 포장을 해놨어요. 황제 취급을 받게 포장을 해놨는데 저게 얼마인지 압니까? 제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그래서 굉장히 큰 개체고, 쉽게 또 사진상 보면은 혹시 굉장히 부드럽게 안 보입니까? 새순이. 그래서 크고 부드럽게 보인 그런 장점은 있는 해뜰날 3호라는 품종이 있다 그러더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앞분에 물어보니까 해뜰날 3호 묘목이 한 주당 3,000원씩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비싸게 팔고 있다. 청주입니다. 청주에서 지금 저거. 예, 청주. 그 다음에 아까 대열한 것이 이제 산채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요거나 요거 대비해서 잎이 나가고 빨리 잎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죠? 근데 사이즈도 좀 적습니다. 저거 20g대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적고 빨리 잎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품성도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실물은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산채연구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심어서 새순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진상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추는 이제 저희 시험 포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추는 사이즈는 한 30g 정도 된 것들입니다. 근데 저것들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이제 새순이 뭐 수원 입장에서는 아주 조생성이나 만생성이었으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이거 좀 해라고 그럴 수 있는데, 또 중생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시기가 어느 지역이든지 조금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순 맛도 좋은 개체고 사이즈도 적정한 사이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릅나무 번식 방법에서 이제 간략히 좀 소개를 하면은, 두릅나무 혹시 종자 파종 해 보셨어요? 두릅나무 종자 파종을 하면 발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네. 중요한 게 우리들은 대부분이 논농사를 그때 많이 짓잖아요. 논농사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에서 딴 종자도 나락 말리듯이 말리려고 그래요. 근데 두릅나무 종자나 음나무 종자 이런 놈들은 말리면 절대 안 돼요. 아, 안 돼요? 말려버리니까 잠에서 못 깨어나본 거예요. 잠잡은 거예요. 그래서 두릅나무는 말리면 안 된다 그러더라. 발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두릅나무 일단 보면은 이제 종자가 이렇게 샥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육을 벗기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나무, 큰 나무 한 직경 한 3cm 정도 된 놈, 요놈이 떨어졌는데 요놈이 다 두릅나무 묘목이에요. 채취를 해갖고 물에 좀 담그면은 바로요? 예, 채취를 이제 새카매 된 놈을 물에다 담그면은 과육이 이제 불잖아요. 불면 바로 과육을 들고 흐르는 물에 좀 담가놨다가 모래하고 섞어서 노천매장을 하면 돼요. 안 말리고. 말리면 잠을 잡는다니까. 예. 그래서 안 말리고 모래간 3, 종자 1 정도 섞어서 땅속에 묻어놓거나 저온저장고에 모도시 이쪽 저쪽인 저온저장고에다가 3월 달에 파종하면 다 똑똑한 놈 발화가 된다 그러더라. 요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런 송이가 바로 떨어져서 여기 묻혔는데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두릅나무는 말리지만 않으면은 발화가 겁나게 잘 된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렇게 이제 검정색으로 말랑말랑하게 익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단맛도 나요. 그 다음에 에센션 오일이라는 게 있어서 향기가 나서 새들이 와서 많이 따먹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들이 이걸 먹고 배설하면은
산에 그냥 두릅나무 많이 난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난다 그러더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사한 종은 그런데 산에서 나온 종자도 햇빛에 말려서도 잘 된 놈들이 있습니다. 소나무 종자 이런 것들은요 말려도 잘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활엽수 잎 낙엽진 놈들 있죠. 그 나무 종자들은 말리면 안 됩니다. 단풍나무과 식물들, 단풍나무과 있죠. 단풍나무 그런 놈들을 말리면 절대 안 돼요. 온나무는 이제 약간 다른 게, 온나무는 종자를 이제 햇빛에 안 만들고 그늘에 말려야 돼요. 그늘에 말려서 정미기에 딱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왜 정미기에 그 종자를 갈까요? 물이 안 들어가서 발화가 안 된 종자예요. 물이 안 들어간 종자는 정미기에 딱 그래 갈면은 거기가 이제 갈아보니까 두꺼운 층이 얇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가서 발화가 되기 시작해요. 뭐 헛개나무, 뭐 온나무, 그다음에 층층나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놈들 같은 경우는 너무 두꺼워서 물이 안 들어가서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왁스층을 얇게 만들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자를 파종을 하면은 엄마 형질을 몇 퍼센트 달아가냐? 대부분 이제 우리 산에 있는 두릅나무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 섞여져 있는 잡종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 목본류 같은 경우 열매를 달린 놈들은 다 무성증식 젖붙이기를 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 젖붙이기를 해야지 100% 엄마 형질을 따라가니까. 근데 두릅나무 같은 경우는요, 엄마 형질 한 15%밖에 안 따라가요. 15%요? 예. 나머지 85%는 잡것이에요. 그래서 뿌리로 해야 되겠네. 예, 두릅나무 종자 파종묘를 하면은 얼마를 닮은 확률은 15%밖에 없다. 그래서 뿌리 삽목을 꼭 해서 심어라. 그런 얘기를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음나무도 그 마찬가지. 엄나무도 똑같습니다. 엄나무도 드릅나무과 식물이에요. 드릅나무과의 엄나무, 드릅나무과의 두릅나무, 드릅나무과의 인삼, 드릅나무과의 오갈피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이제 아까 그 열매 완전히 익은 놈을 따갖고 물에 담가 놨다가 이 양파망에다가 과육을 지금 걸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육을 걸르고 있다 그러더라. 그 다음에 고른 놈들을 이렇게 파종하면은 남양주의 김영곤 씨라는 분인데 파종하면 이렇게 발화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안 말리고만 파종하면은 잘 됐잖아요. 다 저기서부터요. 여기부터 다 발화가 됐네. 왜 이분 이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발화는 잘 되는 수종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단계예요. 요건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두릅나무를 파종을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좀 했던 것을 제가 따온 사진이거든요. 출처를 강원도 농업기술센터라 그랬는데, 농업기술원이라 그랬는데 9월달 10월달 따서 이게 지금 양파망에 넣었잖아요. 요놈을 이제 물에다 담갔어요. 물에서 담가서 홍골홍골하게 해갖고 요놈들은 이제 종자만 씨만 발린 거예요. 씨만 발려서 모래 2 내기 3으로 혼합을 해서 저온 저장이나 노천 모장을 해갖고 파종을 하면 이렇게 발화가 잘 된다 그러더라. 사진처럼 보시면 발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햇빛에 광강 안 말리면은 두릅나무는 종자 파종에서 묘목을 아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은 갖고 있다 그러더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릅나무는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제가 종자 파종을 하면은 잡종이 나와서 안 된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무성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삽목을 많이 하는데 뿌리 삽목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뿌리에도 병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삽수를 채취할 모군을 좋은 놈으로 골라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 모군은 병해가 없어야 돼. 그다음에 끊은 다음에 종군은 소독을 해야 되고 오래된 나무에서 다량 채취를 하면 좋는데 병균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3, 4, 5년생 어린 나무에서 뿌리를 채취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 그다음에 건전한 3 내기 5년생에서 그냥 사람 힘으로 파지 말고 포크레인으로 파야지 뿌리가 물리적 힘이 가해지지 않아서 상처를 안 맞는데요. 그래서 대규모로 오신 데는 다 포크레인으로 뿌리를 발치해서
뿌리 삽수를 조제한다 그러더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판다 그러더라.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삽수도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데 아무튼 대체적으로 두릅나무는 뿌리 삽수가 삽목이 잘 되는데 그래도 가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연필 크기 정도, 예, 저 정도 굵은 게 심으면은 100% 산다 그러더라. 아주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크기가 좀 있는 걸 좋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굵기는 연필 정도 굵기, 그다음에 잘라서 한 50개 정도 한 다발 묶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뿌리를 자르잖아요. 뿌리를, 그죠? 근데 뿌리를 자르는데 이 어른이 지금 뿌리를 열심히 자르고 계세요. 길이는 7 내기 10cm로 한번 자르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자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뿌리 삽수는요, 위아래가 명확해야 돼요. 위가 아래로 가버리고 아래가 위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다 섞여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위아래를 명확히 해서 50개 단위로 묶어서 위아래를 구분해 놔야 돼요. 위가 아래로 가면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면은 다음에 뿌리에서 새순이 나오고 뿌리가 나와도 정상적으로 쭉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삽수를 조제할 때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더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삽목하려고 조제를 하고 있는데 미리 주지가 안 돼 있어서 섞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뿌리 삽수는 이렇게 조제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책으로. 근데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상체가 나지 않게 포크레인으로 굴치를 했다. 뭐 7 내기 10cm로 이렇게 조제를 했는데 조제 후에 마르지 않게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돼요. 저것도 이제 한 50개 단위로 묶어서 위아래를 명확히 하고 습도 유지를 시켜준 게 맞는데 여기가 잘못됐다 그러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평삽을 했어요. 평삽. 그죠? 평삽을 하면은 이 묘목이 상층으로 높이 안 올라가고 옆에서 숨만 맞게 올라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묘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삽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 나왔어. 지금 여기가 뿌리 삽수를 50개씩 묶었잖아요. 그죠? 이끼로 쌓아놓는데 요런 형태로 이끼로 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평으로, 수평으로. 여기다가 이끼를 이렇게 쌓아놓으면은요, 새순이 이 뿌리 삽수에서 이렇게 나버려요. 뭐 요놈을 이제 삽목을 해 놓으면은 위로 쭉 안 올라가고 여기서 몇 개 올라오고 뿌리가 여기서 멈춰서 한 10cm도 안 자랍니다, 묘목이. 그래서 규격묘가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끼로 쌓아서 할 때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이끼로 쌓아놔야지 자마가 이런 형태로 올라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눕히면 안 된다. 수직으로 세운 게 좋다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준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역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 같은 경우도 배수가 안 되면 절대 안 된답니다. 두릅은 한 나무가 병이 걸리면은 다 병이 걸려서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삽목을 할 때도 그 포지 요건을 절대 물이 쭉쭉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을 꼭 만들어줘야지 실패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요, 두릅나무 뿌리는 물에 대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꼭 고려를 해 주십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마 이식 시기가 보면은 우리가 뿌리를 삽목했을 때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어느 시기에도 자마 형성된 놈들은 다 살아요. 근데 5월 달 되면 벌써 30% 정도 떨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 되면은 전혀 활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 삽목을 하실 때는 12월, 전년도 12월부터 4월 달까지만 해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야지 정상적인
두릅나무 묘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두릅나무 묘목 가져올 때 뿌리 삽수로 가져오십니까? 아니면 묘목으로 가져오십니까? 예. 어떻게 보니까 요즘에 어떤 지역에서 그냥 뿌리를 판매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보진 않았는데.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이게 조금 이제 초창기니까 그러는데 원래 묘목은 규격묘라는 게 있거든요. 규격묘를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뿌리 삽수 그것은 규격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장수는 두릅나무 쉽게 했을 때 1m 곱하기 1m로 심었다고 들었어요. 그죠? 대부분이 300평에 여기 있듯이 한 800번에서 1000번 정도 심는데 그거는 이제 입지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 달라요. 산에다가 경사진데다 심으면은 조금 더 많이 심어도 되고 평지에 심을 때는 좀 적게 심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퇴비는 많이 줍니까? 적게 줍니까? 퇴비가 많이 주면은 잎이 너무 많이 커버려요. 그러면은 도복이 돼서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준 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들이 또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은 가을에 생장을 해요. 그래서 우갯부위가 동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름은 원래 이제 다비성 식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름은 적당히 줘야 된다 그러더라. 바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봄철에 거름을 좀 줘 놓으면은 추비 영향을 일단 7월달, 8월달에 추비를 주면은 그때 생장을 해서 2차 생장을 하면 그놈들이 동해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잎이 진 다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잎이 진 다음에는 잠자니까. 예. 그때 또 줘야지. 예, 그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삽 후 사후 관리. 아무튼 근삽해 놓은 다음에 묘목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려면은 제초 풀매기도 해야 되고 제초제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건 다른 작목하고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묘목을 튼실히 키우려면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튼실한 묘목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식물들 같은 경우가 늦게 생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생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3차 생장한 놈들 같은 경우는 추운 지역에서는 동해를 받을 수가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아마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쭉 했던 것들인데요. 지금 것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뿌리삽수 발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대로 해가지고 비닐로 온실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저장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정군 저장인데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이렇게 흙 밑에다가 집 싸갖고 이렇게 정군 저장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주 옛날에는 저런 방법도 취했다 그러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끼로 싸서 저온에다 저장만 해도 다 100%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